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성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스티브입니다. 눈치채시지 못하셨겠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안경도 쓰고 지적인 컨셉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복장에 걸맞게 조금 지적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맥주 관련 컨텐츠인데요. 여름 하면 또 맥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할 건 맥주 리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마도 모르셨을 국내에 소개 안 됐거나 덜 알려진 맥주와 관련된 신기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그 인볼든 매거진 8월 테마가 여름 술인데요. 자, 이 맥주 관련 콘텐츠를 비롯해서 술과 관련된 유익하고 재미있는 읽을거리, 볼거리들이 있다는 점 널리 알리고자 이번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매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테마와 연관된 알찬 콘텐츠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마도 모르셨을 맥주 이야기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충 이런 이미지들 많이 연상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마녀 이미지가 맥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맥주 양조는 이 맥주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1500년대 유럽까지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나 이집트에서는 남성들이 맥주 양조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성들이 맥주 양조에서 주된 역할을 맡았다고 하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남성들이 사냥을 나가고 여성들이 곡물채집과 또 요리를 맡는 식의 이 고대 노동 분업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이 갑자기 바뀌게 돼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맥주를 만들던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맥주 산업에서 축출이 되는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등이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으로 굉장히 엄격한 젠더 규범이 형성되는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체스터 같은 곳에서는 14세에서 40세 사이 가임기 여성의 순산을 이유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 1516년 맥주 순수령이 공포되면서 생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 남성 양조인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약초나 허브와 관련된 위험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그들을 마녀로 몰았다는 것인데, 자,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유럽에서 여성 맥주 양조인들이 입고 있던 특수한 복장이 이 마녀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고착화되었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여성 맥주 양조인들은 이 맥주가 준비되면 이 시장에 나가서 맥주를 팔았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위가 길고 뾰족한 모자를 썼고 양조장 앞에 긴 빗자루를 두어서 맥주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또 다량의 맥주를 가마솥에 넣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런 모습 모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마녀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적인 맥락은 아직까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이 맥주와 마녀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에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의 해석도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특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 빨대, 언제 어떻게 유래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역사상 최초의 빨대는 바로 맥주를 마시는 용도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빨대 중 가장 오래된 빨대는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메르인들의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당시 수메르인들이 맥주를 마실 때 발효 침전물까지 함께 들이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빨대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빨대를 고대 바빌론인들과 이집트인들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빨대는 금으로 바깥을 만들고 안쪽은 또 라피스 라줄리라는 청색 광물로 만든 그런 럭셔리한 빨대인데요. 이 옛날 사람들 플렉스 수준이 요즘 플렉스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 같네요. 여러분은 맥주 하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독일을 제일 많이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 때문에 유럽을 맥주의 발원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맥주의 기원에 대한 논란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설은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맥주가 처음 발생했고 이것이 이집트 그리고 유럽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정설에 대해서 대놓고 반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최근에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주장들이 눈에 띄기는 해요. 자, 2016년 미국 다트머스 칼리지 교수, 이름이 좀 이상한데 왕지아징입니다. 자, 아무튼 이 교수가 이끄는 팀이 5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항아리 조각에서 맥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뭐 동서양의 맥주 기술이 융합된 굉장히 놀라운 맥주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이게 사실이라면 동서양 하이브리드 맥주계에서는 아마 뭐 최초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2004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패트릭 맥거번 분자고고학 박사가 무려 9,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에일에 가까운 맥주의 흔적이 중국 허난성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왕자징 또한 그 저장성에서 9,000년 전 것으로 보이는 맥주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주장이 사실 신빙성이 없다면서 학계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 긴 말 안 하고 판단은 왜 그런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를 마시는 염소도 신기한데 그 염소가 시장이 됐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나요? 자,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라지타스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런 염소가 실제한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이 마을의 시장이 자선 모금을 위해서 휴스턴에 살고 있던 친구들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폭설이 내려서 이 마을이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휴스턴 사람 중 한 명이 내가 이곳의 시장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원주민이 저런 늙은이가 시장에 나가면 내 맥주 마시는 염소도 출마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키우던 맥주 마시는 염소를 출마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레이 헨리라는 이름의 염소가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첫 번째 선거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선거에서는 이 염소가 당선이 돼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 이후로도 맥주 마시는 염소들이 대를 이어서 이 마을의 시장직을 부여받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초대 헨리의 뒤를 이어서 헨리 2세, 3세, 또 4세 등 계속해서 이 맥주 마시는 염소가 이 라지타스 마을의 지배자로 군림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실제 공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염소 시장들은 공짜로 맥주를 원하는 만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짜로 맥주를 마신 염소가 가짜게 여겨져서 한 남성이 2000년에는 당선된 헨리 3세를 거세해버린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염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겠죠. 스코틀랜드의 브루마이스터라는 브랜드가 2017년에 내놓은 스네이크 비넘이라는 맥주는 도수가 무려 67.5%로 세계에서 가장 독한 맥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쌌던 맥주는 무엇일까요? 1850달러짜리 안타르틱 네일 에일, 3000달러짜리 돈키호테, 5,000달러짜리 바닐라 빈 어세신? 자, 모두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맥주로 기록된 것은 올 소프스 아르틱 에일이라는 그런 맥주인데요. 자, 이 맥주는 1852년 영국의 에드워드 벨처 경이 북극 탐험을 나설 때 괴혈병 치료 목적으로 가져갔던 맥주라고 합니다. 2007년에 이 맥주가 이베이에서 무려 50만 3,300달러, 현재 기준으로 하나 약 6억 5,353만 원에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맥주로 기록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맥주는 이베이에서 고작 304달러에 팔렸다고 해요. 처음 이 맥주를 경매에 올린 사람이 올소프의 스펠링에서 P 하나를 빼먹어서 잠재적인 비딩 참가자들이 이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건데요. 이때 한 영리한 구매자가 이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단돈 304달러에 구매한 뒤에 다시 경매에 올바른 스펠링으로 올려서 떼돈을 벌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올바른 맞춤법 구사합시다. 자, 흑맥주 스타트로 유명한 아일랜드의 기네스. 자, 영화 킹스맨에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해리아트의 명대사가 나오는 시인에 등장해서 킹스맨 맥주라고 불리기도 하죠. 1759년 설립한 기네스는 기네스북을 발간했던 회사인 만큼 또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기네스는 물가 상승률에 관계없이 매년 45파운드를 내는 조건으로 무려 9,000년의 공장 부지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저먹는 계약이 가능했냐?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썰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하는데요. 첫째로 원래는 90년의 계약 조건이었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이 라틴어를 모르던 아서 기네스를 속여서 9,000년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했다는 그런 설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계약서는 라틴어로 작성이 되었고요. 아직도 기네스 스토어하우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 반대로 아서 기네스가 9,000년을 빌리고 싶었는데 시에서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라틴어로 몰래 날인을 했다는 설이고, 마지막은 계약 당사자들과 시의 뜻이 맞아 사실상 영구 계약하자는 의미에서 9,00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설들 인터넷에서 가끔 이게 정설처럼
썰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썰들은 말 그대로 썰이고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해석이 없다고 하네요. 아마 이 전무후무한 임대의 배경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약 4,897평의 부지를 연간 6천만 원 정도에 빌린 셈인데 그 비결을 알면 저도 부동산 좀 날로 먹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맥주에 관해서 아마도 모르셨을 신기한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